안녕하세요. 대전 강남한의원 우소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혀가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의 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건데요. 사람의 얼굴의 모습이 다 다르듯이 환자분들 같은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이 할지라도 혀의 상태와 혀의 모습이 굉장히 다 다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백태와 혀 갈라짐이 동시에 있으신 구강자결감 증후군 환자분들의 그 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저는 혀에 백태가 심하고 혀가 갈라지면서 혀가 아프고 따가워요. 자,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요. 혀에 백태가 생기기 전에 약간 혀가 마르는 증상이 먼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혀가 마르는 구강 건조증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혀에 백태가 심하게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이제 혀가 갈라지면서 처음에는 혀 끝이나 혀 가장자리가 아프다가 점점점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혀 전체가 아픈 구강자결감 증후군이 이제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혀가 마르고 혀 끝과 혀 가장자리가 아프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혀가 갈라지면서 혀 전체가 아프게 되었어요. 혀가 갈라진 부분이 아파요. 이렇게 한의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혀가 마르는 구강건조증이 생길 때부터 혀가 아픈 이런 혀 통증, 구강자결감 증후군까지 생길 때까지 빠르면 한 1년, 또 더디면 한 3년에서 5년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환자분들이 대부분 오시면 아픈지는 뭐 몇 달, 뭐 1년, 2년 되셨다 하더라도 혀가 마르는 거, 구강 건조증부터 찾아보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이제 흐른 다음에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좀 되도록이면 빨리 혀가 좀 마르고 혀가 백태가 끼고 혀가 조금 갈라지면서 혀가 아프기 시작했을 때 얼른 한의원에 오셔서 치료하는 것이 좋다는 말씀, 그래야 빨리 치료할 수 있다는 말씀 또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백태의 원인을 보면요. 백태가 있으신 분들은 보통 백태가 얇게 끼신 분들은 귀가 약한 분들이 많죠. 그 다음에 그게 좀 더 심해지면 순환장애, 몸의 순환이 안 좋으신 분들, 그 다음에 특히 혀 중간에 두껍게 백태가 끼고 이 백태가 또 노랗게 변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소화기가 안 좋은 분들, 소화기에 습담이 많은 분들이 그런 경우가 생기고요. 또 혀가 갈라지는 원인은 논바닥이 갈라지는 원인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물이 부족하고, 비가 안 내리고 물이 부족하고 날씨가 더우면은 땅이 갈라지잖아요. 그것처럼 진액이 부족하고 또 열이 있으면, 근데 그 열이 심장의 열이나 간의 열처럼 진짜 그냥 열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허에서 생기는 허열일 수도 있다. 이게 심열과 허열, 실열과 허열 모두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환자분들 이제 사례를 보시면요. 저희가 이제 이 환자분의 사진을 먼저 봤을 때 먼저 보셔야 할 점은 혀가 한쪽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에게 혀를 한번 편안하게 쭉 내보세요 할 때 혀를 반듯하게 낼 수 있는 분이 계신 반면에 혀가 한쪽으로 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거를 본인이 어떻게 제어하는 것이 아니라 저절로 휘어져 나오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런 게 오른쪽으로 휘어져 나오시느냐, 뭐 왼쪽으로 휘어져 나오시느냐에 따라서 이 좌우 균형이 맞지 않는구나. 목이나 또 혀의 근육을 관장하는 근육이나 목, 경추, 턱관절 등 이렇게 좌우를 맞추는 균형이 잘 맞지 않는구나를 알 수가 있고요. 이분 이제 백태가 전반적으로 심하신 거고 또 이렇게 갈라짐이 진행되고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분은 치료를 하다 보면 백태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속에 숨어있던 갈라짐이 더 많이 나타나요. 이런 데가 다 지금 갈라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갈라지는데 백태가 더 많으니까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백태가 좋아지면서 혀 갈라짐이 이제 숨어있던 혀 갈라짐이 점점 드러나시죠. 그리고 이렇게 치은도 있으시고 이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혀입니다. 자, 이분 보세요. 이분은 비슷한 것처럼 보여도 매우 다르죠. 일단 혀의 색깔이 굉장히 다르세요. 혀 색깔이 다르고 또 백태의 상태도 훨씬 심하고 또 갈라짐의 상태도 훨씬 심하죠. 그래서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열이 많으신 분인데 특히 이 혀 끝을 보시면 굉장히 빨갛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뭐 혀 끝이 굉장히 아프신 거예요. 그래서 혀 끝이 따가워서
이렇게 우리가 입을 다물고 혀를 이렇게 놓고 있으면은 혀가 이에 닿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아파가지고 입을 벌리고 혀를 당기고 오므리고 있어야 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정도로 혀가 아프신 분들이시고요. 또 이렇게 가로 갈라짐이 있으시죠? 이렇게 가로 갈라짐이 요 위치에 있는 분들 굉장히 신경성 위염, 화병이 있는 분들인데 이분은 이 안쪽까지 있기 때문에 장 쪽까지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갈라짐 나타나고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볼록볼록한 이런 거 많이 보이시죠? 이런 거 있으신 분들은 좀 면역력도 안 좋고 또 알러지도 있고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좀 아까 첫 번째 환자분보다는 좀 치료하기 하는 그 난이도가 있으신 분이다 하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렇게 혀 끝이 막 굉장히 붉으신 분들은 또 잠을 잘 못 주무시고 굉장히 불안한 느낌이 많이 드시기 때문에 이 혀가 과연 나올 수 있을지, 평생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또 많이 하시는 분이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실게요. 또 다르죠. 이분과 이분은 전혀 또 다른 혀거든요. 그래서 이분 전체적으로 보시면 이분은 굉장히 혀가 뾰족하게 나왔죠. 첫 번째, 두 번째 환자분은 혀의 모양 자체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셨죠. 그래서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시는 분들과 이렇게 널쩍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뾰족하게 나오시는 분들이 조금 더 신경이 예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널쩍하게 나오는데 너무 넓다. 그러면 이분들은 좀 기운이 없는 분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이분도 전체적으로 기가 많이 약하신 분이고, 이렇게 뿌리 쪽에는 아주 그 백태가 심하고, 이게 굉장히 심한 백태거든요. 백태가 많으면서 물기도 있고, 아까는 물기가 없는 백태인데 여기는 백태가 많으면서 물기가 있고 회색으로 넘어가는 이제 백태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배가 차가우신 분들이 많고요. 그러면서 위쪽으로는 열이 올라오는데 이 열은 아까처럼 굉장히 붉은 열은 아니잖아요. 분홍색에 가까운 열인데 이런 열이 있으신 분들은 허열이 있는 분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는 오히려 차가운 약을 쓰면 혀가 더 아픈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배를 따뜻하게 하는 약을 우선 쓰면서 그 배의 온기를 온몸에 퍼뜨리는 순한 약을 써서 이 열을 잡아내야지, 덮어놓고 이 혀끝이 붉다고 해서 이 정도가 붉은 거라고 생각하고 붉다고 해서 차가운 약을, 심장에 열을 빼거나 뭐 차가운 약을 줬다가는 환자분이 혀가 더 아픈 경우가 생길 수 있는 혀예요. 그리고 요 가운데 부분, 요 가운데가 이제 심장의 영역인데요. 이 심장에 갈라짐이 있으시면 무조건 또 심장이 안 좋으세요. 그래서 가슴 두근거림, 부정맥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숨 쉬는 것이 원활하지 않고 좀 답답하고 그런 거 있으신 그런 환자분이셨고 실제로 있으셨고요. 이런 거 혀 갈라짐 이렇게 있으시고요. 그래서 이분은 같은 혀 갈라짐과 백태, 뭐 앞에 붉은 혓바늘이 있지만 두 번째 환자분하고는 전혀 다른 치료법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점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분 보세요. 자, 2분에서 조금 더 진행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허증이라면 이분은 실증이에요. 실증이고, 보시면 또 이 환자분의 독특한 점이 이렇게 태가 벗겨지는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자, 이런 것을 지도설이라고 해요. 백태가 혀 전반적으로 덮고 있다가 군데군데 벗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군데군데 벗겨져서 혀가 얼룩덜룩해지고 마치 지도처럼 보이는 게 지도설이라고 하는데, 이 벗겨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에 따라서 어디가 안 좋은가를 한의사들이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장에 해당하는 분, 십이지장, 소장, 대장 이렇게 장에 해당하는 부분이 좀 안 좋으시기 때문에 뭐 청새 설사하신다든지 아니면 변이 음식에 따라서 오락가락 하신다든지 좀 흡수가 좀 덜 된다든지 이런 문제점이 있는 분이셨고요, 실제로. 그리고 또 이 환자분 보시면, 자, 심장 영역에 이렇게 꺼짐 형상이 있으시죠? 이렇게 심장에 그 혀의 심장 영역을 이렇게 눌러놓은 것 같은 이런 게 있으신 분들, 심장 약하신 분들이고요. 또 이렇게 혀 가장자리가
이렇게 부풀어 있으세요, 지금. 이런 분들은 간에 열이 있으신 분들, 화를 참으신 분들, 분노를 참으신 분들, 많이 억누르신 분들한테 이런 혀가 많이 나타나고요. 또 혀끝이 이렇게 울퉁불퉁 치은이 많잖아요. 이런 분들은 잠을 거의 못 주무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잠을 자도 뭐 조금 자고 일어나고, 뭐 2시간 자고 일어나고, 3시간 자고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숙면을 못 취하시고, 이렇게 수면이 굉장히 부족하신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도 좀 어려운 분이지만, 이분도 굉장히 어려우신 분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은 이제 위축성 설염이 오신 거거든요. 이 혀의 구조가, 혀가 이제 위축돼 가는 그런 위축성 설염인데요. 실제로 이런 혀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 많고, 또 이분도 이제 연세 있으신 분이시고, 식사를 너무 못 하셔서, 이제, 이 정도 오면은 식욕도 많이 떨어지고, 또 먹고 싶은 걸 먹어도 이제 혀가 아프기 때문에 먹고 싶지도 않고, 또 가끔은 이제 입맛이 당겨서 좀 뭘 먹으려고 해도 혀가 너무 아프기 때문에 또 식사를 못 하시고, 또 식사를 못 하시다 보면 또 살이 빠지고, 연세 있으신 분들은 살이 빠지기 시작하면은 기운이 급격하게 떨어지시거든요. 그래서 기력도 없으시고, 또 이렇게 돼서 막 우울해지시고, 그래서 이제 굉장히 아드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해서 모시고 오신 경우인데요. 위축성 설염이 있으면 무조건 보약을 쓰셔야 돼요. 그래서 보약을 써서 기혈을 좀 보해야지 혀가 정상적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이제 혀 갈라짐. 이 정도 갈라짐은, 한 15년에서 20년 되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갈라짐을 없애겠다는 게 치료의 목표가 아니고, 이 혀의 통증을 없애고 미각을 회복시키고 입맛을 회복시키는, 비위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게 치료의 목표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정도, 요 부분은 조금 좋아질 가능성이 있지만, 여기는 거의 흉터화 된 거기 때문에, 여기가 근데 사실은 이게 안 좋아져도, 요건 그대로여도 혀의 증상은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도 오래된 혀 갈라짐은 이 혀 갈라짐의 복구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할 필요가 없고요. 새로 갈라지고 있는 곳, 또 점점점 심해지고 있는 곳은 확실히 그거를, 혀 갈라짐이 좋아지면서 혀의 통증도 같이 좋아지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오래된, 이게 흉터화된 혀 갈라짐은 이거 안 좋아져도 혀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건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지도설도 있고 벗겨지신 거거든요. 이게 태가 전체적으로 차라리 있는 게 난데, 이렇게 벗겨지신 거예요. 지도설도 있고, 또 위축성 설염으로 인한 혀 갈라짐도 있고, 또 식욕저하, 또 미각, 그리고 혀 통증이 심하셔서 식사를 못 하시는 증상이 굉장히 심하셨기 때문에 이런 증상을 이제 치료해간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대전 강남한의원 카카오톡 상담 번호가 있어요. 010-4618-8275로 이제 톡을 주시거나 아니면 혀 사진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요 카카오톡 번호로 상담을 주셔도 되고요. 또 저희 네이버에 저희 한의원 블로그가 2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이버에 대전 강남 한의원을 치시면 이게 블로그가 찾아지실 거예요. 그래서 블로그 오시면 그동안 저희가 이제 올려왔던 자료들에 대해서 있으니까 또 이 자료를 보고 도움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